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석에 대해서 리포터하고 같이 여기에 있는 수석을 가지고 수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림 인문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수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그러한 수석들이 우리나라나 동양의 고화, 옛 그림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강희안의 15세기에 그 유명한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제목이 잘못 붙여졌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반론을 피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제가 알리는 거는 두 번째고, 원래 첫 번째는 학술지에 제가 이렇게 강희안 작 고사관수도 작품 명칭에 대한 고찰이라는 학술지 논문이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즐겨 했죠. 신부재언하니 시이불견이라. 마음속에 그것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말이죠. 무엇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앞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사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궁에 자녀들하고 가면 부모님은 고궁의 그 한옥의 선, 한옥의 그 기둥, 문의 그 열림, 막 이런 거에 감탄을 하는데, 아이들은 빨리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더 급선무예요. 왜냐? 아이들은 한옥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옥을 감상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마음에 한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창경원, 고궁을 봐도 그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요게 이제 15세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예요. 이 그림 제목을 누가 붙였냐 하면 강희안 자신이 붙인 그림 제목이 아닙니다. 옛 그림들은 전부 다 후대의 고고학자나 미술사가들이, 공부를 한 전문가들이 이 그림은 그 당시 작가가 이런 마음으로 그렸을 거다 하면서 후대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옛사람들은 그림을 감상할 때 간화, 볼간자, 그림을 본다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독화, 읽을 독, 그림화.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읽는다 그래요. 한마디로 그림을 단순하게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림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캐내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추사 김정희의 제자 이상적은 스승의 세한도를 받고 보고 나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승님, 한 폭의 세한도를 받고 엎드려 읽었음에 나는 눈물이 납니다. 그림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촘촘하게 화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화가가 어떤 마음에서 이것을 그렸는지를 알아야 되고, 과연 화가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그림을 보고 고찰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15세기 지난 시간의 그림이지만 잘못된 제목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죠. 이 세상은 우리가 죽는다고 세상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있고 또 후손의 후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우리
이 순간 바로 잡아서 후손들은 똑바른 걸 알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그림 인문학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이 왜 그림 제목이 잘못되었고, 그렇다면 신석주가 생각하는 이 그림의 제목은 어떤 제목이 정확한 건지를 오늘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보면 뭔가 증명하는 요소가 필요하겠죠. 내가 완고집만 펴서 하는 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마치 오늘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처럼 제가 집요하게 부분을 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분들도 이 유튜브를 부탁해도 맞아, 저건 그림이 잘못됐네, 이런 걸 얻어서 내가 독자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희안, 이 그림을 그린 강희안이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양화소록이라는 강희안의 저서인데, 여기에 보면 화초, 꽃을 어떻게 하면 잘 재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꽃을 잘 피울 수 있고, 거름은 똥물을 줘야 되는 식물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예요. 또 어떤 거름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거름을 주는 것이 있고, 아주 상세하게 꽃을 기르는 법을 저서로 만들어 내었는데, 이 선비는 뒷부분에 수석, 돌을 감상하는 방법, 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요게 첫 번째 이유인데, 이 그림을 그린 저자가 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번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석 완상에 대한 기록은 신라시대 때 승전법사가 기기묘교한 돌 몇 개를 모아놓고 불법을 전했다는 사실만 전해올 뿐이고, 이렇게 글로 기록으로 남은 건 최초의 기록이 강희안의 이 그림을 그린 강희안의 양화소록이에요. 즉, 그렇다면 이 저자는 분명 수석의 일상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시대에 그린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고사관수도. 강희안만 고사관수도를 그린 게 아니에요. 옛 선비가 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아까 보셨고, 이 시대에, 동시대에 다른 사람의 같은 제목 고사관수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강희안이가 그린 고사관수도처럼 돌이 없어요. 돌이 없고 물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을 바라보고 고사가 물에 아무런 장식과 사물이 없어요. 그러므로 편안히 물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화한다는 그러한 것이 고사관수도인데, 굳이 강희안이는 물만 그리면 될 걸 왜 여기다가 돌을 집어넣겠냐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제가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포토샵으로. 이게 다른 사람의 고사관수도인데 내가 여기다가 포토샵으로 강희안에 돌을 집어넣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고사관수도인데, 그렇다면 강희안의 그림에서도
여기 지금 돌이 있는데 내가 한번 돌을 빼봤어. 자, 여러분 어때요? 비로소 고사가 옛 선비가 물을 바라보는 것 같죠? 맞잖아요. 물을 바라본다면 굳이 여기다가 돌을 집어넣었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뭘까? 세 번째, 이 강희안이가 왜 물을 보고 옛 선비가 감상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제가 이 그림을 확대를 해봤어요. 보세요. 짠! 분명히 이 고사는 이 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보면 분명히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국립중앙박물관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제목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양화서록에서 등장하는 수석에 관한 이야기는 그 시대의 다른 문인화를 보면 괴석, 문인화에서 주종을 이루는 소재가 괴석이었어요. 수석이었어요. 꽃과 돌, 꽃과 새, 이런 것 중에 괴석들이 늘 나왔어요. 즉, 이 그림은 관수, 물이 아니고 관석,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희안의 그림 제목을 다시 정하고 싶어요. 고사 관석도다. 선비가 돌을 바라보고. 요런 거 제가 하나하나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자의 마음으로, 예술가의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꼬집어낼 겁니다. 이렇게 꼬집어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할 당시 여러 명의 학자들이, 심사위원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태껏 말이야 대대로 고사관수도라고 교과서에도 이게 등재되어 있는 건데, 갑자기 저 신석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사관석도래, 이거를 논문을 받아들여야 되나 안 받아들여야 되나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방금 짧게 첫째, 둘째, 셋째를 끄집어내서 증명을 했더니 저한테 손을 들었어요. 당신 말이 맞다. 그래서 고사관석도가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 뒤져보면 고사관석도 아니면 신석주 치면 그 사실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 노년기 예술교육에서는 제가 왜 이런 것을 다루냐 하면, 그림만 그리는 스킬, 손재주만으로는 우리 중년, 노년기 예술교육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시간을 잠시 오늘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제시했던 이야기들을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첫째, 강희안은 남다른 수석에 대한 식견이 있었다는 것, 남들보다 수석에 대한 취미가 있었기에 이 작가는 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돌을 그려 넣어서 물을 본 것이 아니라 수석을 본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 그가 다른 고사관수도처럼 물을 그리고자 했다면, 그 시대에 유행했던 다른 고사관수도처럼 이 강희안도 그 물속에 어지러운 풀과 그러한 돌, 둔탁한 돌을 일부러 그려 넣었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제 얘기가. 셋째,
양화소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괴석, 즉 수석은 그 시대에 문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종의 소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안에 고사 관수도는 관수, 즉 물이 아니라 관석, 고사, 옛 선비가 관석, 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강의 안에 고사 관석도라는 것이 저의 논리입니다.